이게 어디서 봤냐면은 UFO 같은 것들이 빛을 내면서 맞아요. 예. 사람들한테 방문을 했다 막 이런 걸로 예. 혼동돼가지고 그렇죠. 사용됐던 맞아요. 에인션트 에일리언스다. 히스토리 채널에. 히스토리 채널 그 엄청 긴 시리즈잖아요. 엄청 긴 시리즈. 그 원래 히스토리 채널이 낮에는 좀 정상인데 밤에는 맞아. 밤이 되면 갑자기 음모론자가 돼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물관을 이동을 하시다 보면 또 다른 12왕조 시대의 파라오의 모습을 만나실 수 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유물이고 되게 정교한데요? 예, 세누스트레트 1세라고 하는 12왕조 시대 파라오의 상입니다. 아, 네. 이목구비가 되게 섬세하다. 1956년도에 1911년에 만들었다고 할 때 앞에 또 기원전이 있네요. 약간 얼마 전이구나. 1956, 1911하면 되게 익숙한 그렇죠. 그 연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기원전이 아니, 있네요. 중요하죠, 기원전. 전형적인 이집트의 입상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게 포즈 자체가 걸어가는. 이제 왼발을 앞으로 내밀고 이 팔을 이제 몸에다 붙이고 네. 물론 이제 그 왼팔은 저 지팡이를 들고 있느라고 이제 포즈를 취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팔을 몸에 붙이고 있어요. 네. 이집트의 입상들은 대부분 다 왼발을 앞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그래요? 거예요? 의미가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다 만들어요. 그렇게 돼 그래서 있구나. 왜 왼쪽이냐 네. 여러 가지 정황상 추정을 하건데 왼쪽에 심장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왼발을 앞으로 내밀고 있는 상을 만든다는 건 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심장이랑 연관지어서 왼쪽을 더 중요하게 여겼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혹시 뭐 막 죽은 사람 그림은 오른발이 앞이라든가 이런 죽은 사람은 아니고 죽었을 때 모습을 표현할 때는 오시리스 형태로 표현을 하는데 네. 그때는 이제 두 발을 붙이고 있죠. 움직임이 없는 모습으로 이제 표현을 오. 하니까 사실 몰라요. 왜냐면 저거 너무 옛날이야. 만드는 사람들이 나는 이래서 만든다라고 자기 의지를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정황적으로 봤을 때 똑같네? 근데 이집트 문화에는 대상들한테 이런 식으로 의미 부여를 하는 습관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내라고 추정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에 이거를 시도했었던 사람들은 분명히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해서 이제 몇백 년, 천년 동안 계속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천년 후에 사람은 하던 대로 만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떤 의사나 어떤 의도가 이제 분명하게 반영되지 않고 그냥 맞아요. 관습처럼. 하던 거니까 관습처럼. 이 파라오는 지금 상이집트 왕관을 쓰고 있죠. 네. 하얀색 볼링핀 모양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근데 하이집트 왕관을 쓰고 있는 파라오 상도 있었겠죠? 같이 만들어진 게 있어요. 이거 있어요. 우와, 진짜다. 네, 요거는 뉴욕에 있어요. 두 개가 같이 발견돼요. 완전 세트였구나. 예, 세트예요, 세트. 세누스레트 피라미드 그 주변에서 출토가 됐어요. 그러니까 같이 출토가 됐는데 왜 카이로에 있고 왜 뉴욕에 있을까? 미국 사람이 이제 발굴을 한 거겠죠. 그렇죠. 예, 이 당시 20세기 초반에는 외국 팀이 와서 발굴을 하면 처음에 협약 맺을 때 자체부터 유물을 반반씩 갈라가져요. 노나가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두 개 나왔으니까 하나는 이집트, 하나는 하나는 미국. 근데 보통 이집트가 먼저 골라요. 그래서 뭐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때 우선 상황을. 선택권이. 근데 저 이제 상이집트 왕관이 있는 거를 골랐고 나머지를 미국에 가져가서 이렇게 뉴욕에도 하이집트 왕관을 쓰고 있는 세누스트 상이 똑같이 네. 이제 빨간색 선명하게 있습니다. 남았다. 그래서 뭐 언젠가 좀 같이 좀 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러게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또 상태가 매우 좋은 목상이고 대부분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 상들은 돌로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약간 오해를 하세요. 이집트인들은 돌로만 주로 만들었겠구나 생각하시는데 이거 약간 착시 효과입니다. 착시 효과요. 네, 왜냐하면 다 써요. 뭐 금속으로도 만들고 나무로도 만들고 다 네. 만드는데 네. 이게 이제 보존력이 그 압도적으로 석재가 높잖아요. 그렇죠. 나무 같은 건 빨리 회수. 예, 그러니까 나무 같은 거는 많이 사라지고 썩고 막 부서지고 이러다 보니까 돌이 주로 남겨져 있는 거죠. 이게 유물이 조선시대 고려시대 게 아니에요. 기원전이에요. 그쵸, 기원전도 2000년대 지금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있어서의 타임 스케일이 아예 그렇죠. 다른 거죠 지금. 금속이 더 오래 근데 남는. 금속도 이게 네. 금속도 부식돼서 부식이 돼서 부식이- 부서지죠.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가장 오래가는 건 돌이에요. 고고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인간의 흔적들, 도구들 네. 다 석기잖아요. 그러니까 돌은 남아요. 돌은 뭐 잘 남아요. 요 나무로 상을 만들 때는 여기 지금 화면에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돌은 이제 하나를 통째로 다 깎아야 돼요. 예, 나무로 만들 때는 부분 부분을 조립. 만들어서 팔 만들어서 끼고 이런 식으로 다 조립을 합니다. 근데 진짜 표현을 되게 잘했어요. 허리가 매우 잘록하시네. 예뻐요, 그냥. 예, 색깔도 잘 남겨져 있고, 예, 요런 것도 있어요. 크스. 스핑크스예요. 스핑크스는 굉장히 많아요. 스핑크스라는 이름 자체 뜻이 스핑크스는 고대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예요. 예, 그리스어고 고대 이집트인들
사람들은 스핑크스라고 부르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어쩌다가 이름이 스핑크스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몇 가지 설이 있어요. 고대 이집트의 뭐 셉셰스 앙크라고 하는 그 표현이 스핑크스로 불리기 시작했다. 셉셰스 앙크는 뭐 살아있는 형상이란 뜻인데 그게 이제 고대 그리스인들이 그냥 그거를 스핑크스로 썼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어에서 스핑크스는 이렇게 쥐어짜는 존재 이런 거거든요. 쥐어짜는 쥐어짜는 그리스의 스핑크스는 사람을 다 부셔가지고 잡아먹잖아요. 아. 고대 그리스의 스핑크스는 이제 괴물들이고, 근데 네. 이집트의 스핑크스는 괴물이 아니에요. 이집트의 스핑크스는 몇 가지 종류가 있기는 해요. 이 스핑크스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그 기자의 데스핑크스와의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자의 스핑크스는 몸이 사자예요. 그리고 머리 전체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스핑크스는 머리도 사자인데 얼굴만 사람이에요. 이목구비만 사람이네. 귀가 저기 달려 그렇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사자예요. 사자인데 얼굴만 사람으로 표현한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얼굴이나 머리가 어쨌건 사람으로 표현되는 스핑크스는 전부 다 파라오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파라오의 압도적인 힘, 압도적인 권능을 나타내는 상징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스핑크스들 가운데 몸이 사자인데 머리가 순양 머리인 스핑크스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오. 오늘 제가 여기다가 자료 사진 넣지는 않았는데 언젠가 얘기 나올 거예요. 네. 그 스핑크스는 아까 이제 얘기했었던 그 아멘에메트 1세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했었던 그 아멘 신의 상징입니다. 아멘 신의 상. 아. 네, 그러니까 아멘 신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아멘 신이 이제 순양으로 표현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아멘 신을 모신 신전에 가면은 그 순양머리 스핑크스가 이렇게 앞에 길을 쫙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네. 그런 아. 경우들이 있어요. 아멘 카르낙 신전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스핑크스는 신은 아니고 파라오다. 예, 파라오의 권능, 파라오의 그 강력한 힘 이런 걸 나타내는 존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스핑크스는 이제 아멘에메트 3세 스핑크스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여기 이제 표면에 쓰여져 있는 이름들은 네. 다른 파라오들 이름이 되게 많이 쓰여져 있어요. 앞에 보니까 되게 이름이 뭐가 많네요. 네, 많이 쓰여져 있는데 네. 발견된 지역이 타니스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타니스라고 하는 그 21왕조 시대의 수도에서 발견이 됐는데 네. 아멘에트 3세는 12왕조거든요. 네. 21왕조 시대와는 거의 한 7, 800년 차이가 나요. 엄청 차이가 나는. 네. 근데 거기서 발견이 됐다는 것은 한 번 옮겨갔다는 얘기고 아, 네. 그렇겠네. 그리고 그 옮겨가기 전에도 이 스핑크스가 다들 마음에 들었는지 굉장히 많은 파라오들이 자기 걸로 탈취를 해요. 그래서 이름을 네, 계속 그냥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스핑크스에서는 하셉스투 이름도 확인이 되고 진짜? 게다가 저기 지금 가장 크게 쓰여진 건 다 람세스 2세 이름이거든요. 람세스 2세. 람세스 2세 이름도 확인이 되고 람세스 2세는 빠지지 않는군요. 빠지지 않죠. 네. 예. 그다음에 람세스 2세 아들 메렌푸타 이름도 이제 확인이 되고 푸세네스 1세의 이름도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파라오들이 여기저기다 자기 이름을 다 써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사인해놓고 되겠고 가고. 전면의 모습인데 저기도 카루투시가 하나 쓰여져 네, 있죠. 가운데에. 저게 바로 푸세네스 1세의 이름이에요. 스핑크스가 저는 이제 기자 피라미드 거기 앞에 있는 그것만 생각을 해가지고 유물이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거는 몰랐었어요. 되게 많아요. 이 타니스 아메네프 3세 스핑크스도 똑같이 만들어진 게 한 10개 있을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지금 그 신박물관에도 가 있고 여기저기 지금 있습니다. 여기 이제 푸세네스 1세 이름이 쓰여져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푸세네스라고 하는 그 이름은 사실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오. 네, 그리스인들이 그냥 자기들이 편하게 음차한 이름이고 원래 이 사람의 고대 이집트식 이름은 파세바 카엔 니우트거든요. 이거 파세바 기억 못할 거. 파세바 카엔 니우트. 이름이 되게 멋있어요. 파는 일종의 정관사예요. 네. 정관사. 세바는 그 별이에요, 스타. 카는 나타나다라는 동사고 오. 별이 N은 나타났다. 전치사, 니우트는 도시란 뜻이에요. 도시. 네,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은 도시에 나타난 별. 오, 멋있다. 네, 도시에 나타난 별. 아,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도시는 아마 룩소르, 테베였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파세바칸 니우트를 푸스센네스라고 푸스센네스. 이제 쓰기를 시작을 했고, 네. 그게 요즘에는 더 많이 쓰이죠. 어. 네, 그래서 저도 그냥 어려워. 푸세네스라고 보통 표기를 하는데 네. 원래 진짜 이름은 파세바칸 니우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아멘에메트 3세 같은 경우는 여기는 제가 아마 이야기를 안 했었던 것 같은데 네. 또 피라미드 얘기할 때도 나오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도 피라미드를 2개나 만들었거든요. 요런 피라미드가 있어요. 오, 이게 와우. 다슈르 기억나세요? 다슈르? 다슈르 기억 안 나시면 우리 다시 복습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아, 생각하고 있어. 다슈르 모르세요? 아 실망이다. 굴절 피라미드? 그렇죠. 예. 어. 그래서 다슈르에 가면은 네. 보통 이제 제가 3개의 피라미드를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굴절, 붉은 다 스네페르
페르 사왕조 시대 때 피라미드고 네. 그리고 요 아메네토 3세의 피라미드인 일반적으로 검은 피라미드라고 불리는 피라미드가 있어요. 저 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그렇죠. 쌓여 예, 있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약간 되게 진하게 보여요. 진한 색깔로. 어. 그게 왜 그러냐면 다 진흙벽돌로 만든 피라미드고 진흙. 이제 외벽이 다 무너진 거예요. 네. 그래서 내부에 그 세워진 그 구조만 남겨져 있는 건데 아. 그게 되게 진짜 완전 시커먼 검정색으로 보여요. 요거는 이제 아메네토 3세가 지었어요. 근데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거 제대로 못 쓰고 어떻게 해요? 다시 만들어야죠. 요게 이제 하와라에 있는 아메네토 이것도 3세의 피라미드입니다. 요것도 이제 요건 좀 상태가 잘 남겨져 있죠. 물론 이제 다 진흙벽돌로 만든 그 피라미드예요. 색깔이 저거 무너질 때 공사 책임자의 억장도 그렇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처형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기술자인데 그렇죠. 그걸 초용하면은 예, 그렇죠. 인재인데. 엄청 손해예요. 몇 세대에 쌓인 축적된 기술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감리부터 조져야 돼요. 예. 우와. 야. 하트색소. 하셉스트예요. 하셉스트의 얼굴이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신왕국 시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 무덤이 새롭게 발견되었다고 하는 네. 투트모스 2세의 부인이자 배다른 남매죠. 아버지는 같아요. 투트모스 1세. 하셉스트는 투트모스 1세의 정녀예요. 정녀. 정씨를 부인한테서 태어난 첫째 딸. 첫째 딸. 투트모스 2세 같은 경우는 서자예요. 1세의 서자. 근데 이제 대체로 왕위는 그 이제 아들들이 계승을 하니까 1세의 왕위를 투트모스 2세가 계승을 했어요. 근데 서자이기 때문에 왕권에 대한 정통성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배다른 누이이자 정녀인 하셉스트랑 결혼을. 이제 혼인을 해서 부부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아까 그 유물에 그렇게 돼 있었던 맞아요. 거구나. 예. 그런 식의 혼인은 꽤 나타나요. 이집트 이 왕실에서. 너무 근친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나중에 그 문제가 생기는 게 투탕카멘 같은 경우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었는데 같은 핏줄이에요. 그러니까 투트모스 1세부터 투탕카멘까지는 같은 집안이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근친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반복되면 유전적 질환이 쌓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전병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아마 투탕카멘은 그래서 건강이 안 좋았었던 사람일 것이다. 애초부터 그냥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하셉스트는 여성인데 여기서 완전 남성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냐? 일단은 그 턱수염 달고 있고요. 네. 하나 턱수염. 아 저 턱.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피부 색깔이 진한 갈색 계열 색깔로 피부 색깔을 칠하고 있거든요. 아, 그게 남자의 특징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 이집트 미술 속에서 네. 시대에 따라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네. 어쨌건 좀 진한 색깔, 피부 색깔을 칠한다 그럼 남성이라 보시면 돼요. 아 그래? 그럼 여성은 보통 여성은 약간 하얀색, 노란색 계열로 칠해져요. 노란색, 피부가. 하얀색.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투트모스 2세의 부인일 때, 왕비일 때 얘기고 네. 나중에 제가 직접 파라오가 돼요. 그쵸. 직접. 근데 이제 초창기 파라오가 되고 나서 자신의 그 여성적인 모습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요. 그래서 이제 파라오상이 만들어지는데 조금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서부터는 자기를 그냥 남성으로 계속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지? 왜냐? 아마 사회적인 저항이 있었을 거예요. 여성으로서 파라오직을 수행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남성들이 주로 하던 거였고 왕 노릇은. 그리고 하체스프트는 아마 아주 정상적인 경로를 거쳐가지고 왕이 된 것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집트의 기존의 기득권 다 남성들이겠죠. 네. 이 사람들한테 어떤 그 저항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자기의 왕권을 조금 더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남자의 여성인 모습. 거를 드러내지 않고 남성의 모습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했고 요것도 이제 그런 결과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어디서 나왔냐? 어디서 가져온 거냐? 아, 여기서 여기에서 또. 본 네, 거죠. 저기 많이 왜- 나왔네. 내가 지금 그 말 하려고 했어. 다 저기서 나온 것 같아요. 중요한 유물들은 그냥 다 저기서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예. 요 심지어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진짜 멋있어요. 진짜 멋있다. 제가 이 사진 찍으려고 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 이 사진이 그거잖아요. 끝까지 기다리신 맞아요. 거. 사람 아무도 사람 없어요. 없- 네. 측면에서 좀 보면 이렇게 경사로울다가 쭉 올라가는 테라스형 신전이고 네. 그러니까 대충 한 3층이 있다고 보시면 되죠. 1층, 2층, 3층. 요게 2층이에요. 2층 테라스예요. 와, 근데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 저렇게 평평하게 만들었지? 그러니까요. 바닥면은 지금 현대 와서 다시 깐 거고. 아,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평평하게 만들려고 많이 했죠. 평평하게 만들었었겠지만 멋있다. 복원을 한 거고. 저기 3층 들어가는 입구 초입에 저 상들 서 있죠. 네네네. 저 얼굴 중에 하나예요. 요렇게. 아. 저게 원래 지금 기둥마다 다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근데 아. 이제 뭐 지금 뭐 망가진 사라진 것도 것도 있고. 요게 이제 그 전신 원래 오시리스 형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죽은 사람을 표현할 네. 때는 저렇게 다리를 표현을 붙이고. 합니다. 손 X자로 만들고. 네. 여기서 이제 상이집트 왕관 쓰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여기서도 얼굴 빨간색 조금씩 보이시죠? 그러네, 이게 다 채색이 예. 원래는 돼 있었던 원래는 거. 아, 이집트의 진짜구나. 신전들은 정말 사실 화려했을 것 같아요. 다 채색이 돼 있었어요 원래. 근데 이제 뭐 햇빛 받고 이러다 보니까 다 이제 사라지게 되고 너무나 아쉽다. 대체로 좀 햇빛을 좀 덜 받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들어가시면은 내부에. 내부의 천장 부분 이런 데는 채색이 남아요. 남겨져 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주인공이 있죠. 중요한 인물입니다. 오. 이집트 박물관에서 만나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 근데 뭔가 굉장히 좀 그쵸. 신체가 희한하죠. 그게 진짜 중요해요. 네. 이 사람은 일반적인 파라오의 상이랑은 다른 방식으로 자기를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파라오의 상은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네. 젊은 남성, 적당히 근육이 붙은 아주 날렵하고 액티브한 것으로 생각되는 네. 신체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상으로 표현할 때. 뭐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 상을 만들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이 아케나텐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체형이 되게 특이해요. 얼굴도 길쭉하고 그러니까요, 예. 허리가 이렇게 속 가늘고. 들어가고 뱃살도 나와 있고 그리고 엉덩이랑 허벅지 부분이 엄청나게 부풀어 있게 과장되게 표현이 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파라오가 갖춰야 될 모습들은 다 갖추고 있는 것이 네메스 쓰고 있고 상하이집트 이주관관 쓰고 있고 네. 그다음 헤카랑 네케크라고 하는 성물 이렇게 크로스로 들고 있고 입고 있는 저 지금 치마도 파라오들이 많이 입는 그 퀼트인데 파라오의 일반적인 전통적인 복식은 다 갖추고 있지만 체형이 너무 이상해요. 지금 하체가 동물로 표현된 거 아니죠? 아니에요. 하체가 지금 잘려 있는데 아 잘리는 거. 하체가 이렇게 그냥 완전 이렇게 아, 항아리 네. 모양으로 이렇게 네. 신체가 표현이 됩니다. 여성스러운 모습으로 표현돼요. 딱 이 아케나텐 시대에만 파라오의 모습이 이런 방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의 미술을 이 아케나텐이 수도를 옮긴 그 동네 아마르나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을 따서 아마르나 시대 혹은 아마르나 이제 미술 이렇게 불러요. 아마르나 미술 속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파라오의 모습입니다. 이유는 사실 뭐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이 시기 이제 아케나텐은 종교 개혁을 해요. 엄청난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 당시 종교는 그럼 뭐였는데요? 다양한 신들이 함께 있는 종교죠. 그 중에서 아. 이제 아멘 신이 중심이 되는 그런 종교였는데 그럼 종교 개혁의 의미가 어떤 거예요? 의미가 뭐냐? 진짜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기본적으로 3,500년 동안 네. 잘 안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종교적인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고 그냥 다 그냥 어우러져서 신이 한 5천 명 되니까 다 섬기고 5,000명 말이 5천이지. 예. 뭐 약간의 이제 어떤 헤게모니 다툼은 있지만 근데 야케나테는 극단적인 종교 개혁을 하는데 다 없애요. 다 신을 부정하고 20만 유일한 신이다. 일종의 유일신교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남은 신은 누군가요? 이 신이에요. 라. 아니에요. 아멘. 아니에요. 아닌데 요거는 뭐- 진짜 듣보잡. 소위 말하는 듣보잡 신을 데리고 와서 유일한 신을 만들어요. 듣보잡을 데리고 온 이 신의 거예요? 이름은 이제 여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텐이라고 하는 신인데 아 진짜로? 태양 원반의 신이고 원래 이제 태양신 라의 한 속성이에요. 우리 이집트인들은 여러 어떤 대상이 있으면은 속성이 막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 광선도 있고 뭐 자기라는 네. 태양빛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그런 속성들의 개별적인 신격을 부여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태양신의 경우에도 이제 라가 중심이 되긴 하지만 태양이 동그랗게 원반. 그래 그럼 저 원반도 신. 그래서 그 원반에 아텐이라고 하는 신격을 부여했었고 과거로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신은 아닌데 상당히 마이너하고 진짜 중요하지 않았던 신이거든요. 그 신을 끌고 와서 야, 이 신이 유일신이다. 유일신이다. 태양 원반신이니까 태양 원반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원반에서 뻗어나가는 저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태양 광선. 네. 그리고 광선 끝에 손이 달려 있죠. 네.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아테는 표현이 돼요. 이게 아테를 위한 찬가 같은 기록인데 텍스트로 확인되는데 이 텍스트에서 그 아테를 유일한 신, 홀로 계시는 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와. 이거는 이제 보통의 유일신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죠. 뭐 약간 기독교나 성경 같네요. 그렇죠. 네. 뭐 유대교나 뭐 이슬람교나 이런 데서 이제 표현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혹자들은 이 아케나텐을 최초의 유일신교를 만든 사람. 저게 언제죠? 기원전? 기원전 한 1300년 되죠. 기원전 한 1350년. 투탕카멘 바로 직전이니까. 이런 종교를 만들어내는 이런 여러 배경, 사회적인 배경 가운데 하나는 그러니까 사실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몰라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실.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쵸. 왜 5,000명이 넘는 신이 있었는데 그거를 갑자기 다 제껴버린다고? 그리고 고대 이집트인들은 바꾸는 걸 싫어해요. 유지하는 거 좋아하지. 네. 그래서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진짜 제일 특이한 사람. 이집트 역사 속에서 람세스 2세도 특이하지만 훨씬 특이한 진짜 희한한 괴짜인데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왜 이 사람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는 이 아케나텐의 원래 이름이 아메노테프 4세예요. 이름을 바꾸는 거거든요. 또 위쪽에 있는 이름은 아메노테프 네체르 헤카 와제트라고 쓰여져 있는데 네. 이게 그냥 원래 아메노테프, 그러니까 아멘신의 이름이 들어간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아메노테프 4세의 원래 선왕의 이름도 아메노테프, 아마 3세죠. 계속 네. 사용되던 이름을 사용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아크엔 아텐 신에게 유리한 어떤 존재, 이로운 존재 이런 방식으로 이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아. 근데
이 아케나텐, 그러니까 아메노텝 4세 이전에 아메노텝 3세 시대 때는 이집트가 이집트 전체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했었던 시기거든요. 네. 너무너무 강력해요. 너무너무 부유해요. 이집트가 특별하게 군사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네. 이 근동 지역 내에서 그냥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시기예요. 너무 금이 막 넘쳐나고 이러던 시기. 군사적으로 원정도 안 가요. 근데 이집트는 다 그 패권을 유지해요. 그러니까 경제력으로 다 그냥 바르던 그런 시기인데 그 얘기는 뭐냐? 파라오가 엄청 부유하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와 더불어서 파라오의 힘도 강력해지지만 동시에 이 신전 그 가운데서도 이 시대 최고신 아멘신을 섬기던 이 아멘신관 집단이 네. 엄청난 부유와 엄청난 권력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신전은 자체적인 토지를 가질 수 있었거든요. 아, 네. 근데 파라오로부터 독립된 어떤 그 경제적 주체가 되고 이게 파라오 입장에서는 되게 신경 쓰이죠. 말 안 듣고 진짜 나중에 신왕국이 해체되는 이유도 결국 이 신관 집단이 독립되면서부터 제3중관기가 시작이 돼요. 신왕국이 해체가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지금 뭐 한 300년 정도 전의 일이지만 그래서 아마 파라오 입장에서는 이 아멘 신관들을 견제하고 제어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아.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정치적인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가장 극단적인 방법 야, 아멘신 그런 거 없어. 아멘신 치워버려. 부정해버리고. 어. 신관들의 존재 이유를 없애버리는 그렇죠. 거죠. 예. 어. 그 자기 실제로 권위를 위한 빌드업을 한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아케나텐이 이 아텐 신앙을 이제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아마르나 지역으로 수도도 옮기고 네. 그러면서 이 아멘 신을 섬기던 신전들이 다 폐쇄돼요. 아. 15년 가까이 폐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이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투탕카멘이 왕이 오르고 나서 다시 복권시키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새롭게 제안한 이 아텐 신을 위한 이 일종의 이제 아테니즘이죠. 아텐 신앙 체계에서는 아텐 신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존재는 신과 그럴 필요 없고 네. 파라오밖에 아. 대변할 수 없다. 그렇다 보니까 이 파라오는 모든 인류를 다 대변해야 돼요. 모든 인류의 대표자가 돼야 되는 거죠. 오. 근데 사람들 중에는 남성도 있지만 여성도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자웅동체, 남성성과 여성성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전략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전에 아케나텐이 실제로 약간의 어떤 유전병이 있어서 신체적으로 정말 자웅동체적인 속성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되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학설은 지금은 기각돼 있어요. 기각됐구나. 왜냐하면 실제로 아케나텐의 이 미라가 이제 확인이 되는데 거기서 특별한 어떤 뭐 이상 징후는 확인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고도의 정치적인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물론 그 배경에는 아케나텐 갖고 있었던 개인적인 어떤 뭐 특수성도 있었겠죠. 뭐 이를테면 이 사람이 정말 종교적으로 심성이 강화되어 있었던 사람이라든가 뭐 그런 어떤 배경들이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아멘 신관 집단을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선택한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었을 것이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표현도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그 2D로도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특이한 체형이 확인이 되죠. 지금 아텐 신에게 이제 제사 지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저 아케나텐의 체형을 보시면 엉덩이랑 허벅지 엄청 굵은 거. 2D로도 이렇게 표현이 돼요. 네. 근데 이제 이 시기 이 아마르나 시대 동안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그 이전 시대, 이후 시대에도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은 파라오가 가족들이랑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기 아케나텐이 서 있고 파라오가 서 있고 뒤에 세 명이 더 서 있잖아요. 네. 아케나텐의 왕비 네페르티티 그리고 그 뒤에 첫째 딸 메릭타텐 그다음에 둘째 딸 메키타텐 이제 가족들이 같이 함께 아텐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 장면인데 네. 그 가족들이 파라오랑 같이 등장하는 없구나. 사례는 없어요. 오. 이 시기에만 나타나요. 아마르나 시대에만 나타나요. 아마도 신을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이제 설정을 이제 새로 한 거고 오. 그러다 보니까 파라오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이 왕실 가족들도 이전 시대보다 더 특별한 지위가 이제 부여된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전 파라오들 사례를 보면은 파라오 상이 딱 있어요. 딸들이나 부인이나 아들들은 다 파라오 여기 발 밑에 그려져요. 되게 조그만하게. 이런 방식으로 어떤 굉장히 현실적인 모습으로 진짜로 화목한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시기가 유일하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요거는 카이로에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베를린에 있는 건데 부부죠. 그러니까 좌측편이 파라오 아케나텐이고 네. 우측편이 네페르티티예요. 와, 그러니까 무릎에 애도 안 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왕실 우와. 가족들이 굉장히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 표현돼요. 오히려 이게 인간미 있게 그렇죠. 예, 표현되네요. 예. 그래서 보시면 아케나텐은 지금 그 첫째 딸을 안고서 입 맞추고 있죠. 그리고 둘째 딸은 엄마 무릎팍에 앉아 있고 네. 셋째 딸은 엄마 어깨에 이렇게 걸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딸 셋과 부모님이 같이 표현되고 있고 그 장면을 이제 아텐이 축복해주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죠. 제가 그
어떤 프로였는지를 까먹었는데 이 그림을 어디서 봤어요 분명히. 네. 이게 어디서 봤냐면은 옛날에 그 UFO 미스터리 해가지고 그 추종하는 사람들 맞아요. UFO 같은 것들이 빛을 내면서 맞아요. 예. 사람들한테 방문을 했다 막 이런 걸로 예. 혼동돼가지고 그렇죠. 사용됐던 맞아요. 그 그림 그렇죠.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내가 저거를 내가 분명히 봤는데 어디서 봤지? 맞아요. 네. 막 그래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예, 찾았어. 예, 지금. 맞아요. 진짜 근데 항상 저 아케나텐이나 아텐 저의 모습들은 그 음모론자들이 UFO의 어떤 이 접선, 그다음에 이제 아케나텐의 모습이 되게 기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계인이다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맥락을 알면 그리고 여기 글자 다 써 있거든요. 그 맥락을 알고 글자를 읽을 줄 알면 안 그런데 안 그런데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래요. 자기 직관만을 사용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이집트 가지고서 음모론 만들어내는 분들은 대체로 그래요. 직관을 너무너무 잘 쓰는 분들이다. 아, 에인션트 에일리언스다. 히스토리 채널에. 채널 그 엄청 긴 시리즈예요. 엄청 긴 시리즈. 저도 열심히 봤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 원래 히스토리 채널이 낮에는 좀 정상인데 밤에는 맞아. 밤이 되면 갑자기 음모론자가 돼요. 진짜로. 또 하나 이제 요거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릴 유물인데 요런 게 있어요. 우와. 이것도 진짜 파격적인 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사례 없어요. 아예 진짜 다른 시대에서는 전혀 만들 수도 없고 뭐 확인된 적도 없고 그런 상인데 파라오가 앉아서 어떤 아주 작은 여성과 키스를 하고 있어요. 뽀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글자는 전혀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맥락은 알기 어렵지만 그래서 것이다. 이제 왕비 혹은 공주일 것이다. 젊은 여성이니까 추정을 보통은 하고 있습니다. 와. 예, 여기에서 이제 파라오는 그 케프레시라고 하는 청관 또 파라오 전용 관을 쓰고 있고 되게 조그만한 여성을 되게 무릎 위에 앉혀놓고 뭐 진짜 약간 네. 너무 가족적이다. F 감성이. 근데 뭐 딸일 수도 있고 왕비일 수도 있어요. 다른 이제 젊은 왕, 그러니까 네페르티티는 아니고 다른 후궁들이 있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보셨던 그 부조에서 나타나는 사례들도 있고 딸일 것 같다는 느낌을 그럴 확률이 받습니다. 높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관이 있어요. 이거 화려해서 안 잊어버려. 화려한데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렇게 얼굴이 스포일링. 훼손된 오. 이런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 이제 요 관에서부터 다시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